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종 사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막상 본인에게 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잠깐의 실수로 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것들이 사기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사기를 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사람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라는 그런 이야기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이익이 큰 물건, 아니면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다라든지, 굳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나눠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나한테 몰아준 듯한 느낌이 들면 일단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가 건물 관리인이 새로 위임한 사람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위임을 받고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이라든지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전세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해서 전세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치는 수법이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죠. 이쪽에서는 월세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전세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한 2, 3개월 정도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원래 임대인의 책임을 60% 정도로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60%라도 물어주는 게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데, 40%는 잘못 들어간 내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고,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위임 받은 사람이 맞는 것인지 연락처를 하나만 적어놓지 말고 2개나 3개 정도를 적어놓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찜찜하면 될 수 있으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몇 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런 것들은 이익이 크다 보니까 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손실이 오스라니 자기 몫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괜찮다고 하면 할수록 중개사를 꼭 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흔한 사기 유형이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여기에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에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대체적으로 신분 확인만 좀 철저하면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로 왔다라든지 위임장을 갖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임대인에게 꼭 확인하는 작업, 내가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부분만 좀 확실하다 보면 이런 유형의 부동산 전세 사기는 확 줄어들죠. 두 번째는 거래 조건이 너무나 좋은 경우예요. 시세보다 월등히 전세 금액이 싸다. 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예기치 못하게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건물주가 다른 사안으로 건물을 날려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세보증금을 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래 조건이 너무 좋다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차라리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할 것은 최대한 많이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터졌을 경우에는 내가 그때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책보다는 차라리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조금만 찜찜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계약금이 건너가면 그 계약금이 무서워서 중도금을 넣고, 중도금이 들어갔으면 계약이 된 것으로 보고 또 잔금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요즘 새롭게 등장한 사기가 또 어떤 거냐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인 것처럼 해서 날아가는 그런 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권리증 혹은 신분증, 건물의 공과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좀 대조해 볼 필요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치졸하면 치졸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부동산 사기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또 사기 치려고 하면 워낙 머리가 출중한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사기를 못 치게 막는다라는 게 조금 그렇죠. 그런데 전세가 귀하네, 월세값이 오르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유혹에 빠져들기가 참 쉬워요. 또 그 유혹을 떨쳐내기도 힘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요. 전세 물건의 권리관계라든지 소유자 확인, 아주 기본이다 싶은 것들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월세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제대로 사기를 맞거나 눈탱이를 당하면 많이 아프죠. 사람을 믿는 것도 겁나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그 동네의 시세, 기본적인 그 건물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은 조금 판별해 놓으셔서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좀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가끔 어떤 일이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마음고생이라든지 돈이 다 날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익을 나눠줄 리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 계약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게 맞고요. 보통 전세금이 높으면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데 전세금이 조금 낮으면 이런 전세 사기가 많이 횡행해요. 대부분 서민들을 등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분이 찜찜하고요. 이런 일은 안 당했으면 좋은데 만약에 당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는 그런 것들이 좋아요. 돈이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항상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